1592년 임진왜란, 조선의 왕은 도망쳤습니다. 장수들은 무너졌습니다. 백성들은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혼자 적장에 침소로 걸어들어간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군인도 아니었습니다. 무기도 없었습니다. 신분은 조선 사회에서 가장 낮은 천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해냈습니다. 수백 명의 장수가 실패한 일을 한 명의 기생이 해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기생의 이미지가 완전히 뒤집힐 겁니다. 그리고 아마 눈물이 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생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화려한 한복, 술상 앞에 앉아 남자들의 비위를 맞추는 여자. 혹시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셨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제가 드릴 이야기가 여러분의 그 생각을 완전히 박살낼 겁니다. 조선시대 기생은 단순한 유흥여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공무원이었습니다. 노래, 춤, 악기는 기본이었고 사서 삼경과 시, 서예까지 익혀야 했습니다. 위키백과와 한국민중문화대백과사전에 따르면 기생들은 기적지지라는 국가명부에 등록되어 장학원에서 수년간 엄격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말하자면 조선 최고의 교양인이자 국가공인 문화예술인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사실은 지금부터입니다. 기생들은 궁궐연회, 외국 사신 접대, 변방 군관들의 보좌 업무까지 담당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기생들은 왕을 만났고 외국 사신과 이야기를 나눴고 최고 권력자들의 내밀한 자리에 언제나 함께 있었습니다. 조선에서 권력자들의 가장 은밀한 자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는 존재, 그것이 바로 기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생들은 그 자리를 그냥 넘기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황진이 정보와 심리전의 달인. 조선 중종시대 1506년 전후 개성 땅에 황진이라는 기생이 있었습니다. 김해는 명월 달처럼 빛나는 여자라는 뜻이었죠. 그녀는 그냥 예쁜 기생이 아니었습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따르면 황진이는 미모와 노래뿐 아니라 사서육경, 성미학, 서예에도 정통했던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녀가 상대한 사람들의 면면을 보십시오. 10년 동안 수행을 해서 살아있는 부처라 불리던 지족선사, 왕족 출신의 벽계수, 그리고 당대 조선 최고의 학자 서경덕까지. 황진이는 이들을 모두 만났습니다. 지족선사는 그녀에 의해 파괴되었고 벽계수는 그녀의 시한수에 말에서 굴러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인 유몽인이 쓴 어우야담에는 황진이에 대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뜻이 크고 높았으며 호협한 기계가 있었다. 호협, 호방하고 의협심이 있다는 뜻입니다. 기생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권력자들의 심리를 읽고 통제하고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었던 황진이. 오늘날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그녀는 최고의 심리전 전문가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황진이의 이야기는 그래도 우리에게 잘 알려진 편입니다. 진짜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개월향, 목숨을 건 첩보작전. 조선 2대 의기, 이제껏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이름. 1592년 6월 일본군이 전쟁 한 번 없이 평양성을 점령했습니다. 조선군은 후퇴했습니다. 백성들은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평양의 한 기생이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름, 개월향. 한국 국가기록원 자료에 따르면 개월향은 논개와 함께 임진왜란 2대 의기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논개는 모두가 알아도 개월향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그녀의 근거지가 평양이었기 때문입니다. 분단 이후 평양은 북한 땅이 되었고 개월향도 조금씩 잊혀졌습니다. 그녀는 포로가 된 후 왜군대장 고니시 유키나가의 친인척 부장인 고니시 히의 눈에 들었습니다. 그 순간 개월향은 결심했습니다.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 죽을 가능성이 훨씬 컸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적장에 애첩이 되는 길을 택했습니다. 이 선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단순한 생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작전이었습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자료와 이경익의 연료실기술에 따르면 개월향은 적장의 내부에 잠입한 후 전하 연인이었던 조선군 조방장 김응설을 성 안으로 불러들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적의 심장부로 조선군인을 들여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개월향은 성벽 위에 올라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 오빠 어디 있어? 오빠를 찾는 여동생처럼 보이게 한 것이죠. 그렇게 그녀는 김응설을 오빠로 위장시켜 평양성 안으로 들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적장 고니시히는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잠을 잘 때도 눈을 뜨고 잤고 침대 내 귀퉁이에 방울이 달린 장치를 달아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칼이 튀어나오게 해두었습니다. 현대의 첩보 기술처럼 완벽한 경고 시스템을 갖춘 것이죠. 그 순간에도 개월향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솜으로 방울 하나하나를 조용히 막았습니다. 그리고 연회를 열어 고니시히에게 술을 먹였습니다. 적장이 깊이 잠든 그 순간 개월향은 기다리던 기뭉사를 불렀습니다. 단칼에 적장의 목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탈출 도중 개월향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도망치면 둘 다 잡힌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기뭉서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이름도 제대로 기억되지 못하면서 조선 후기 역사가 이금희기의 기록, 만해 한용운이 쓴 시 개월향에게, 그리고 1835년 평안감사 정원용이 세운 사당과 비석이 그녀의 공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이듬해인 1593년 1월 김응선은 평양섬을 수복했습니다. 개월향이 없었다면 그 수복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이야기, 논개 기생으로 위장한 최후의 작전. 그리고 여러분이 어렴풋이하는 그 이름, 논개. 1593년 진주성이 함락되었습니다. 일본군은 축성로에서 승전연회를 열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기녀로 위장한 한 여자가 걸어 들어갔습니다. 위키백과와 국가기록원 자료에 따르면 논개는 기생으로 위장하여 적의 연회에 잠입했습니다. 그리고 외장기다 마고배를 유인해 진주 남강 의암리에서 그를 끌어안고 함께 강물로 뛰어들었습니다. 이 행위는 단순한 희생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촉성로의 연회장에는 수많은 왜군 지휘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논개의 행동은 적군의 사기를 꺾고 공포를 심어주는 심리전이기도 했습니다. 논개는 1722년 국가로부터 공식적으로 의기, 칭호를 받았고 오늘날까지 진주에서는 매년 그녀를 기리는 논개제가 열립니다. 자, 이제 진짜 질문을 해야 할 때가 됐습니다. 왜 우리는 이 이야기를 지금까지 제대로 몰랐을까요? 그 답은 충격적입니다. 조선 사회는 기생을 8천, 즉 가장 낮은 8천민 계층 중 하나로 규정했습니다. 노비, 기생, 백정, 광대, 이들은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했습니다. 기생의 신분은 어머니에서 딸로 대물림되었습니다. 아무리 나라를 구해도 신분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그녀들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개월향은 조선왕조실록에 이름이 없습니다. 황진이도 공식 역사서에는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녀들의 이야기가 전해진 것은 주로 야사, 민간 기록을 통해서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역사는 항상 권력자들이 씁니다. 그리고 권력자들은 자신들이 보호받은 사실을 선민기생에게 빚졌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워버렸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달랐습니다. 개월향이 살던 마을 사람들은 마을 이름을 월향동으로 바꿨습니다. 논개의 기일에는 일제강점기에도 기생들이 제사를 지냈습니다. 권력이 지운 것을 민중이 다시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도 기생들의 저항은 계속되었습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중앙대학교 신현규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일제강점기 기생들 중에는 독립운동에 나선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의기, 사상기라고 불렀죠. 그리고 1919년 3.1운동에 불꽃이 타오를 때 기생 김영원은 수원 기생들을 이끌고 만세운동에 참여했습니다. 천민신분으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면서 그녀들은 가장 먼저 일어섰습니다. 이 영상에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조선에서 가장 낮은 신분,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 존재. 그런 그녀들이 실제로는 조선을 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이 역사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도 가장 뜨거운 심장을 가진 사람이 역사를 바꿉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진실입니다. 개월향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 직전 그녀가 어떤 생각을 했을지 저는 감히 상상도 못합니다. 두려웠을 겁니다. 후회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 선택이 없었다면 평양은 수복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름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자문구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질환지교, 난초와 지초처럼 고귀하고 향기로운 사귐. 개월향이 선택한 것은 자신의 목숨보다 더 고귀한 무언가였습니다. 나라였을 수도 있고 사랑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인간의 존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개월향과 논개 중에서
더 용감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라면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이 질문에 스스로 답해 보십시오. 역사는 책 속에만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개월향을, 논개를, 황진이를, 그리고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 수많은 의기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것이 그녀들이 바랐던 유일한 보상이었을 테니까요. 이런 여자들이 조선을 구했다는 사실을 아직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요. 감사합니다. K 스토리텔링 채널이었습니다.